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근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띄어서 난파선에서 몸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마리퀴리 여사 아시죠? 어떤 분입니까?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예, 스튜디오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사과만 하다 끝난 어제 청문회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일단 문승욱 산업부 장관 장관 후보자 한 명만 빼고는 한 명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난타를 당했는데요. 먼저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꽤 뜨거웠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저 물건들 중에 별도로 관세 신고한 물건 있습니까? 일단 이삿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자,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상들이에는 못 팔린 상들이에입니다. 이것도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예,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띄어서 네, 저는 이 사진들을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몸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 분량을 세관 신고 없이 들어와 판매했다면은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중간에 2개가 저희 현재 집입니다. 집에다 달아놨던 걸 띄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예, 후폭풍 여전한 어제 청문회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훈님. 네. 그러니까 지금 관련 영상을 봤는데 이 많은 것들을 집에서 다 썼기 때문에 본인은 관세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박준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워싱턴 특파원 생활 3년 6개월 했기 때문에 국제 이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관 신고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데 관세법에 따르면은 그 원래 주재국에서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쓰던 물품들 그런 게 면세 대상이고 또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도 계속 쓸 수 있는 물건들이 그 면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 걸린 게 이제 자동차였는데 국산이었고 3개월 이상 썼기 때문에 그까지만 관세를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 후보자 보면은 일단 1250점인데 영국에서 만약에 썼다면 하루에 하나를 썼다면 3년 만에 한 번씩 쓰는 거예요. 하루에 3개를 썼다 하더라도 1년은 걸려야지 한 번 쓸까 말까인데 이거를 생활에서 다 썼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 서울에 귀국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특파원이 30명, 그다음에 외교관 주재원 합쳐서 한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삿짐 갖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관도 그렇고 특파원들도 그렇고 기본적인 압니다. 이런 사소한 거 갖고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미국 생활, 영국 생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한국 생활은 뭐가 다르냐면은 가구나 그릇은 잘 안 가져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미국이나 영국은 집이 좀 꽤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구를 한국의 아파트에 들어오면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의 식탁도 미국보다는 작기 때문에 미국의 그릇도 우리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 꺼리는데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조금 특히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위장 전입, 그다음에 투기, 그다음에 탈세, 음주운전 많았지만 한 번도 밀수라는 단어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밀수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됐는지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경험담을 살려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저도 볼까요? 차주전자 50여 개, 커피잔 400여 개, 뭐 총 1200여 점이 넘으면 이거를 정말 집에서 썼다라는 해명이 밀수 의혹에서 좀 넘어가기 위한 글쎄 일종의 석연찮은 해명 아닌지 뭐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도훈 의원님 말씀 잘하신 것처럼 외교관이나 해외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이삿짐으로 포장을 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건 이제 면세가 되는 건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1250개 정도 되고 이 본인 후보자의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고 본인도 깜짝 놀란 대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걸 샀어? 라고 할 정도로 사실 과도하게 산 겁니다. 뭐 산 거 자체는 뭐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과연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대사 부인도 저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대사가 아니고 공사 참사였어요. 예. 공사 밑에 공참이라고 하는 직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사 관저에서 놓기도 굉장히 양이 많은 건데 공사 참사 정도로 근무하시면서 저 많은 양을 실제로 영국에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썼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저걸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삿짐이기 때문에 면세를 가져왔다는 건데 가져와서 근데 왜 팝니까? 팔았다는 것은 가져온 게 이삿짐이 아니고 장삿짐이라는 거죠. 생활에 썼던 살림살이가 아니고 보따리 장사를 하려고 갖고 왔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밀수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밀수가 뭡니까? 외국에서 자기가 국내에 들어와서 팔 용도로 가져오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와서 그 차익을 남기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밀수거든요. 저게 밀수 해당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좀 놀라운 것은 저 박 후보자의 저는 해명입니다. 저 정도 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좀 과했고 좀 송구하다. 우리 부인이 좀 수집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했던 것 같고 이삿짐으로 해서 이걸 관세를 내지 않았던 것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예. 말을 했으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썼던 겁니다. 상들이 실제로 걸었던 겁니다. 가져와서 저희 집에 다 쓰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봐도 거짓말을 두둔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인의 그런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그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용도로 이삿짐이라는 것을 관세로 내지 않고 무관세를 가져왔다는 그 도덕적 해이의식하고 두 번째는 그런 배우자를 둔 지금 장관 후보자의 그 뻔뻔함. 그러니까 죄송하면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박준영 후보자는 영국에서 들여온 보자기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들도 많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 해명 제 옆에 화면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유럽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이 미국시장 가면 중고 물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전부 이게 신품이 아니잖아요. 고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싼 부분들도 있지만요. 50센트나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에 대부분 살 수 있는 부분이 미국시장 많습니다. 가봐서 우선 후보자의 수입이 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고급스러운 취미를 갖고 있다. 이걸 취미로 중고시장에서 모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손뜻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백화점에 가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한 세트 사기도 이게 손이 달달달 떨리거든요. 저것만 해도 거의 3천만 원입니다.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가장 낮은 가격을 잡습니다. 본인 영국 생활할 때 3년 동안 본인 아내 용돈으로 벼룩시장, 하버츠 같은 벼룩시장에서 조금씩 사온 게 많고요. 지적하신 대로 물량이 많은 부분들은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자의 해명은 벼룩시장에서 산 도자기 구매가가 최대 20파운드, 3만 원 안팎밖에 안 되니까 비교적 저렴하다. 근데 야당에서는 아니다. 왜 밀수다라고 하는 게 적어도 최소한 일부만 도자기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 사실은 지금 그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격이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궁색한 사실 변명이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지난번에 그 생각이 나요. 황희 장관 청문회 때 예. 그 한 달에 지금 생활비로 쓴 돈이 한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면 생활비 어떻게 하냐. 먹는 거, 식품, 뭐 고기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장관 후보자 지금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문체부 장관이요. 예. 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명절 때 뭐 고기나 이런 선물 들어온 걸로 그 먹고 별로 쓰진 않는다고. 너무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가 들을 때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잖아요. 지금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밀수가 아니다.
밀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궁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세요. 외교관들은요, 보통 이제 외교 보따리에다가 그 이제 이사 가고 많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다 면세하고 그거 검사를 안 해요. 그러면 오직 누구에게 맡기냐?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 외교관, 공직자의 양심이요. 근데 사실 이분은 이 양심의 공직자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다 밀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인사 원칙도 다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 되실 때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셨어요. 공직자 사회에서. 그러면 외교관들이 이렇게 양심을 어기고 도덕성 문제잖아요. 이런 걸 막 그냥 밀수처럼 저런 식으로 막 물건을 사갖고 들어오고 이런 거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은 그 대통령 스스로 아 이거는 우리가 검증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통령 스스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네. 청와대나 민주당에는. 네. 김종욱 교수님, 이 밀수 논란이 꽤 뜨거워져서 가시지 않으니까 오늘 어떤 보도까지 새롭게 나왔냐면 박준영 후보자의 부인 카페를 가보니까 실제로 영업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의도가 없었다. 오늘 이 매일경제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게 밀수 의혹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교수님 좀 설명이 좀 될까요? 제가 방송에서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 부인의 커피잔, 샹들리에 접시 그런 문제로 평론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러게요. 상당히 해석이 난해하고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집광일 수는 있습니다. 수집을 많이 한 다음에 본인 말에 의해서 그 수집한 것들을 전시하고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본인이 카페를 열었다고 얘기하면 그냥 카페에서 이런 것을 전시하고 공유하면서 카페를 잘 운영하려면 카페를 일상적으로 잘 운영해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와서 다 그거 갖다가 공유하고 전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영업을 제대로 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좀 그럴 바에는 아예 임대를 할 때부터 그냥 카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지역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냥 전시관 형태로 해서 임대를 했다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건데, 제가 볼 때 이 박준영 부인이 저런 카페를 열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것을 미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한 번 정도 시범 삼아 이런 부분들을 카페라는 걸 통해서 어떤 전시를 해보고 주변의 반응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박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당이 이미 고소고발을 할 거기 때문에 얘기 나온 것처럼 소위 그 관세법 위반이 있는지 아닌지, 또 두 번째로는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좀 따진 다음에 이 따진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나중에라도 제가 볼 때는 자리와 관련해서 자기 입장들을 명확히 정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도를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면은 있어요. 박 후보자가 이제 그 외교관이 아니어서 그 매번 외국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 수십 년을 이제 외교관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현지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수집해서 서울에 들어와서 어떤 그 기념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작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중남미에서만 30년 동안 그 근무했던 이복형 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부부가 그 고양시에 작은 중남미 문화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워낙 그 수집도 잘 돼 있고 우리한테는 중남미 문화가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전시된 물품을 팔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취지였다면 아마 박 후보자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건 나쁜 취지가 아니니까요. 도자기 전시가 하려는 조그만 작은 박물관을 만들고 싶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또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얘기했던 약간의 그 좋은 취지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박 후보자 밀수가 아니다 엄호에 나섰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물품과 관련된 판매에 관련되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고의로 밀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밀수를 했다면 밀수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했다면 인스타에 올려서 이렇게 자기를 수사받게 하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취미나 아니면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영국에 계실 때 다니시면서
벼룩시장을 다니시면서 좋아하는 거, 호감이 가는 거, 또 이게 또 좀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구매하신 거죠?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예, 수량이 좀 되면 따라서 퇴직 후에 카페 운영을 통해서 생활을 할 부분들을 와이프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법적인 거는 제가 정미경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오늘 일부 보도 한 신문에서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해외에서 명품 의류 등을 8,900여만 원치 사와서 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럼 이 밀수 혐의와 단순 비교가 되느냐, 이런 논란을 제기했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결국은 만약에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의도예요. 이게 그 몰래 숨겨왔느냐, 나중에 내가 세금에 대해서 포탈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지난번에 조현아 그 부사장 사건에서 보면은 저거 징역형 선고했거든요. 한 8,900만 원 정도. 네. 물론 이것도 신고 안 하고 몰래 화물기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준영 후보자 보면은 결국은 저 커피잔 샹들리에 접시요, 저 사진으로 우리가 전부 다 분석할 거예요, 검찰에서. 이게 어느 정도 양이고 어느 정도의 그 이게 신상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이걸 집에서 사용했다라는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판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살펴서, 아, 이거는 세금 안 내려고 몰래 이렇게 위장해서 이거 이삿짐에 들어온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 법률 위반이죠. 관세법 위반이죠. 만약에 야당이 고발 조치를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감정받으면 다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라면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그 8,900만 원어치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징역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분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미경 의원님은 일단 단순 비교가 조현아 전 부사장 케이스와 좀 가능하다. 예, 이도훈 의원님이요. 그러니까 시기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의도를 분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박 후보자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이제 영국에 근무하고 들어왔는데, 퇴직 후를 이제 생각해서 카페를 운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 영국에서부터 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카페 운영을 미리 생각하고 그 용도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고, 근데 귀국하니까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는 하려고 했는데 카페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 남편이 차관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퇴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그럼에도 여당에서는 이게 그 해수부 장관 낙마까지 할 일이냐라는 반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도 만나볼까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과 함께 외유성 출장을 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어제 여자 조국 아니냐라는 별칭까지 붙였죠. 임혜숙 후보자의 해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출장을 가족들과 같이 갔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학계에서 특히 공과대 글로벌 컨퍼런스에 갈 때 이 가족들 동반하는 관행들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술대회에서도 그런 문구를 넣는 이유가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가족 동반을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 있죠. 네.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공적인 업무에 가족을 대동하는 것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여당 내에서도 조금은 온도차가 있어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 네. 호텔방 같이 쓰고 항공비를 포함한 다른 비용은 모두 자비가 됐는데 이런 가족 동반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일부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이 학계에서도 좀 반발이 많더라고. 어떻게 이게 관행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도 뭐 해외 출장을 가보고 세미나 참석을 해봅니다만 가족들을 같이 와도 괜찮다라는 그런 문구가 써있는 초청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다 공무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에 의한 사실은 국민 세금에 의해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출장비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딸을 데리고 가지고 남편을 같이 간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같이 동행하는 인사들이 항공료를 따로 끌었다 하더라도 항공료 이외의 현지 체류 비용은 사실상 공무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서 이동할 때 이동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비라든지 아니면 또 공무로 출장 가면 일비라고 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매일 얼마씩 책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가족과 함께 쓰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 궁색한 변명 자체가 다른 나라의 경우는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학계의 문화나 학계의 관행으로서는 굉장히 그 소수의 견해이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이기 때문에 공무에 의한 그 정당성 때문에 세금의 지원을 받아서 세금의 지원과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출장을 가서 세미나에 참석한 건데 가족들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족들과 같이 간다는 가족들과 함께 쉰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관광을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쉬러 가는 거가 되는 건데 거기에 공무라고 하는 이유로 공금을 받아서 간다?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죠. 왜 저렇게 장관 후보자들이 그때 교수 신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쿨하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정말 저 부분에 대해서 면목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자꾸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전 말이 말뿌리를 가지고 하면서 계속 해명에 저는 엇박자 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관행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예. 사실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다운 계약서 의혹도 임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임혜숙 후보자의 두 딸은 현재 이중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두 딸의 이중 국적에 대해서 임 후보자 어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20세가 넘으면은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국적법을 진짜 몰랐다고요? 병역 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이게 결국은 어떤 의혹보다도 그 발언과 해명, 태도가 더 뒷말을 낳는 경우가 있는데 두 딸의 이중 국적, 병역 의무가 없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저 말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때 학회의 가족 동반 문제 해명보다는 조금은 좀 나은 해명이라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본인이 예를 들면 병역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위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공직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가 분명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더 문제는 학회 가족 동반 해명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더 큰 문제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 저는 이공계가 이런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학 쪽에서 이런 관행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명 자체가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그냥 당장 순간순간 넘기기 위한 해명이 많다라는 거고요. 전 여당도 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다. 이런 해명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어느 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하는 문제라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장관 후보자가 공사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또렷한 삶의 궤적을 살아왔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예를 들면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병역 의무가 없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을 때에는 저분이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국민이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시선이 후보자의 입장이 아니고요. 국민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인데 매번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을 보호하는데 급급하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장관을 뽑는 거지 장관을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입장에 좀 서서 인사청문회에 대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대통령한테 가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남았습니다만 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여당이 좀 이 부분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의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약간 지역적인이라도 팩트체크 잠깐만 해볼게요. 김 교수님은 가족 동반 학회 출장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본 적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간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소수의 경우고요. 소수의 경우. 그분도 사실은 주위 사람들에 의하면 사실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교단에 계신 김종욱 교수님도 김종욱 교수님 못 받고 이 얘기신 거죠? 저는 제가 가게 되면 일정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재단에 지원을 받게 되면 기획안을 내요. 예. 기획안을 내서 그 기획안대로 가는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럼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 왜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국적과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중 국적이요? 그렇죠. 하나는 분명히 이건 지금 국적법 위반이에요. 지금 93년, 98년생이니까 두 분 다 이제 22살이 넘었는데 22살이 되기 전에 미국, 한국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한테 미국 국적 행사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했지 않습니까? 왜 법 위반이 또 하나는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는데 이중 국적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여권이 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성이라니까 군대 안 가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남미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는 미국 여권을 가져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란처럼 굉장히 반미 감정이 나는 지역에 간다면 한국 여권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미국 여권을 가지면 한국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을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 후보자의 설명은 굉장히 충분치 않고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예. 논란이 참 많고 의혹이 있는데 마지막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남편을 제1저자로 올려서 임혜숙 후보자 논란이죠. 그런데 어제 해명도 또 한 번 뒷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배우자 말고는 이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배우자는 수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후보자가 작성한 학술지 논문들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사실상 복제한 것으로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학생이 이 논문에 모두 공동저자 혹은 제1저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진 부분인데요. 네.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이 논문이 없이도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마리 퀴리 여사 아시죠? 그게 어떤 분입니까?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누구랑 연구를 했습니까? 남편이랑. 네, 남편 피에르 퀴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마리 퀴리 부인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 예. 정 의원님, 남편이 수학적 분석이 뛰어나다는 임 후보자의 해명보다 오히려 여기 화면에 만나보는 것처럼 여당 의원이 퀴리 부인까지 소환한 이 부분이 어제 좀 논란이 좀 식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2가지 포인트가 딱 생각이 나요. 예. 일단 마리 퀴리, 그러니까 퀴리 부인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너무나 심한 모욕감에 한준호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을 것 같고. 이건 뭐 개인적인 시각이니까. 네, 개인적인 시각에서. 예. 그다음에 2번째는 보세요. 마리 퀴리 위인전 읽어보셨냐고 한준호 의원님께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리 퀴리의 남편인 피에르 퀴리는 되게 유명한 과학자예요. 단순히 내조한 사람이 아니고요. 피에르 퀴리 혼자서도 사실 노벨상을 아마 수상했거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비유 자체가 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궁색하다 못해 저렇게 이제 엉터리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예. 예. 제가 볼 때 저 부분에서 또 이 퀴리 부부 이야기를 소환한 건 정말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 저 여자 교수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논문에 관련돼 가지고 자기 남편이 같이 했던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여당 의원이라는 분이 나와서 퀴리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급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딱 그겁니다. 조국 전 장관 예수의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또 민주당 의원들과 옹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병역 이야기할 때 안중근 의사의 또 이야기까지 소환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옹호하다 보면 과하면 그런 식으로 역사의 이상한 부분까지 소환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머금지 않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서 정말 여당이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 이야기 잘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그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방패막이만 하라는 게 여당 의원이 할 일이 아니죠. 여당 의원도 여당 의원 나름대로 국민의 눈높이 지적할 거 지적해야지. 여기서 퀴리 부부가 웬 말입니까? 정말. 글쎄 어제 청문회를 좀 다시 되돌아보니까 뭐 난파선 얘기도 나왔고 여자 조국, 궁궐, 뭐 퀴리 부인까지 곳곳에서 새로운 글쎄 쉽게 접하지 못한 단어까지 쏟아진 청문회였습니다.